이번 시간에는 ESG 의미에 대해 살펴보면서 환경경영 요소와 ISO 14001 환경경영 시스템의 관련성을 생각해 보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림에서 ESG 요소 중 특히 환경은 환경오염 방지, 기후변화, 탄소 배출, 자원 폐기물 관리, 에너지 효율, 생태계 보호 등이 해당되는데 이는 ESG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각국이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는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단순한 기후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농작물 작황에 영향을 미치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생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에어컨 가동과 난방 등에 사용하는 에너지 비용을 증가시켜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지속가능 경영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ESG 요소 중 환경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로 닥친 생존과 생활에 직결된 문제이며 나아가 기업 기관 등 조직에서도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요소입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국제 표준으로 제정된 ISO 14001 환경 경영 시스템입니다. 환경 경영 시스템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성의 세 가지 분야인 환경, 사회, 경제 중 환경 분야에 기여할 목적으로 수립된 표준으로 그 목표는 조직으로 하여금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사회 경제적 니즈와 균형 있게 변화하는 환경 여건, 즉 어느 시점에서 결정된 환경의 상태 또는 특성에 대응하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환경 경영 시스템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키고 유익한 환경 영향을 증진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경영을 조직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전략적 방향, 의사결정에 통합시키고 다른 비즈니스 우선순위와 조율을 하여 전체 경영 시스템 내에서 조직의 리스크와 기회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활용 가능하지만 전제가 되는 것은 환경 경영 시스템을 제대로 실행할 경우입니다. 환경 경영 시스템이 ESG 경영에 왜 유용한가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을 텐데요. 이는 환경 경영 시스템 요구사항 조항과 GRI 표준에 나오는 환경 관련 주제 표준 구성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GRI,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는 기업의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로 2000년도에 초안 작성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하여 2021년 10월 개정판이 공시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GRI 지표는 대표적인 지속가능성 공시표준 중 하나로 보편적인 표준인 유니버설 스탠다드와 산업표준, 그리고 특정 주제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주제표준인 토픽 스탠다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주제표준은 경제, 환경, 인적자원의 영향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환경에 대해 조직이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는 주제표준인 GRI 300이 환경 경영의 중요한 참고지표입니다. 먼저 GRI 300을 살펴보고 환경 경영 시스템과 연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RI 300은 총 8가지의 핵심 개념이 있는데요. 원료, 에너지, 용수 사용량과 생물 다양성 보호, 온실가스, 기타 환경오염물질의 대기 배출, 수계 배출, 유출, 폐기물 배출량, 공급업체 선정에서의 환경의 중요성이 해당됩니다. 즉, 사용량과 배출량에 대한 관리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GRI 300 주제 표준의 8개 항목과 환경 경영 시스템 조항을 비교해보면 대응되는 조항은 표와 같습니다. ISO 14001 환경 경영 시스템의 조항 구성에 대해서는 뒤이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만 환경 경영 시스템 표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6절 기획과 8절 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료, 에너지, 용수, 온실가스를 포함해서 여러 범주의 사용량과 배출량은 그 발생량을 도출해낸 후 관리하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이는 ISO 14001 6절 기획과 8절 운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GRI 304의 생물 다양성 보호 활동의 경우도 환경 보호 차원에서 중요한데 4.1 조직 상황의 이해에서 환경 여건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리스크와 기회를 결정하여 환경 경영 시스템 내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보호 활동과 온실가스 배출 등에 대해 ISO 14001의 준수 의무 사항과 준수 평가를 관련 조항으로 소개드렸는데요. 유해물질, 폐기물 등 환경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항목은 전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관련 조항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GRI 주제 표준이 ESG의 E, 즉 환경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ESG 평가 지표 사례 중 하나이며 이해관계자 니즈에 따른 리스크 평가를 통해서 관리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스크 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관리 범위의 예로 GRI에서는 요구하지 않으나 다른 ESG 평가 지표에서 요구하는 환경 라벨링을 들 수 있는데 환경 인증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조 판매하는 중소기업에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ISO 14001 환경 경영 시스템을 살펴보기 전에 표준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키워드를 국가 표준 검색으로 해서 검색하면 사이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표준 번호를 넣고 검색을 누르면 표준 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KSI ISO 14001 환경 경영 시스템도 14001로 검색하면 전체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ISO 14001 환경 경영 시스템 표준의 전체 조항 구성을 살펴볼 텐데요. 이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든 ISO 인증 표준은 HLS라고 해서 시스템의 병용성을 위해 전체가 동일한 조항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조항을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 시스템 운용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요구사항 위주로 4절에서 10절까지 살펴보면 4에서 6, 7절 플랜, 7, 8절 두, 9절 체크, 10절 액트에 해당하는 PDCA 사이클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7절은 플랜이기도 하면서 두에도 해당합니다. ISO 14001 경우 6.1에 따른 플랜 수립에 의한 8 운용 부분이 고유의 내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조항 중 ESG와 관련한 핵심 용어와 주요 내용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용어로는 3.2항 기획 관련 용어 중 환경 측면과 환경 영향을, 요구사항에서는 6.1.2 환경 측면, 6.1.3 준수 의무 사항, 6.1.4 조치 계획 등을 들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조항 구조 설명 후 살펴보겠고 6.1.4 조치 계획은 두 번째 소주제인 환경 목표 실행 및 성과 관리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절 이후를 살펴보면 9.1.2항의 준수 평가와 앞서 설명에서는 빠졌던 부속서 A에 있는 환경 측면에 대한 부분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속서 A 경우 A.1부터 A.10까지로 요구사항 전체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사용 지침인데 요구사항의 잘못된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제공된 것으로 요구사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SG와 관련해서는 A.6.1.2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SO 14001에서 알아두어야 할 용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측면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조직의 모든 활동과 요소이며 환경 측면이 원인이 되고 결과론적으로 야기되는 것이 환경 영향입니다. 환경 측면과 환경 영향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환경 측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GRI 300 주제 표준의 8개 항목의 핵심 개념과 ISO 14001 부속서 A.6.1.2항에 있는 환경 측면 규명 시 고려할 사항을 비교해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즉, GRI 300 주제 표준을 포함하여 ESG의 E에 대한 평가 지표의 경우 사용량과 배출량에 대한 관리가 핵심이고 ISO 14001도 환경 측면, 즉 사용 측면과 배출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로 ISO 14001을 배출량 관리로 잘못 알고 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효과적인 ESG 경영을 위해서는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ISO 14001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환경 측면을 파악하고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ISO 14001 6.1.2 환경 측면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GRI 300 주제표준에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환경 측면과 환경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문서로 수립된 평가에 사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변경사항, 신규 또는 수정된 사항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 한 번 규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라인 변경, 설비 신설 등 변경, 수정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재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 조건 외에 비정상 조건, 비상 상황에 대해서도 반영해서 실질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사용과 배출이라는 환경 측면의 결과로 나타나는 환경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용량과 배출량에 대한 자료 수집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사용량과 배출량입니다. 심사를 가보면 배출량에 대한 부분만 ISO 14001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고 사용 측면과 그에 따른 배출량은 간과되고 있는 반면 기본 사업 목표로 유틸리티 절감을 수립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발생량이라는 용어를 쓸 텐데 이는 사용량과 배출량을 포괄하기 위한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ISO 14001 운용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문을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 측면은 물질 수지를 작성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 영향 평가가 용이하도록 물질 수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첫째, 정상과 비정상 시의 사용량, 배출량 또는 폐기량에 대한 별도 집계입니다. 정상 사용량과 배출량은 대개의 경우 감축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지만 비정상 사용량, 배출량은 우선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으므로 물질 수지 작성 단계에서 구분하여 집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사용량,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양을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연간 발생량을 누적으로 집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미 관리가 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을 환경 경영 시스템과 연관시켜 활용하면 됩니다. 다음 단계는 이러한 사용 측면, 배출 측면에 대한 물질 수지를 바탕으로 앞서 설명드린 환경 측면 파악과 영향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사용 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평가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기준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가 6.1.3 준수 의무 사항과 부속서 A.6.1.2 환경 측면에 있습니다. 먼저 6.1.3항의 준수 의무 사항을 보면 환경 측면과 관련된 준수 의무 사항을 환경 영향 평가 시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규제 준수가 중요하므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며 9.1.2항 준수 평가와도 연계하여 관리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A.6.1.2 환경 측면의 사용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있습니다. 정상, 비정상, 비상 상황을 고려하여 규모, 양이라고도 하죠. 빈도, 가능성이라고도 합니다. 심각성, 기간, 노출, 법적 요구사항, 이해관계자 관심사항 등을 사용 기준의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상상황 경우는 기준에 따른 평가가 아니라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대응 훈련 등을 통해 관리해야 할 부분으로 이는 8.2항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환경 측면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사용 기준을 보면 단순히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의 조합이 아니라 그 외 고려해야 할 요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를 위해서는 당연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평가 요소는 법적 요구사항, 규제사항입니다. 해당되면 무조건 점수가 높아져야 하는데 위반 유무로 평가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법적 기준 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위반하지 않는 것이지 규제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니라서 그 중요성은 높습니다. 이를 위반 유무로 보고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은 관리의 중요성을 희석시키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 계신 표는 평가 요소에 대한 기준을 수립한 예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규제사항이라는 요소에 대한 예인데 법적 요구사항에 대해 위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밀접성 여부에 의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요소들, 발생 가능성, 심각성 등등에 대해서도
평가를 위한 사용 기준을 수립해서 활용하면 됩니다. 점수 체계도 1에서 3점이 아니라 1에서 5점 또는 다른 방식으로 기준을 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본 사용 기준의 예를 각각의 요소에 대해 수립하고 나면 작성된 물질 수지를 바탕으로 실제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데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은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양식의 예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해를 돕기 위한 예일 뿐이며 이대로 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질 수지표 작성 예에서 발생량의 집계 경우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데 적어도 연 단위로 집계를 낸 후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환경 측면 파악 및 영향평가표 예에서는 가능성, 심각성, 규제사항, 발생량 등등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 합계가 나오면 그 합계에 대해 중대성 기준에 의해 평가를 하고 중대한 환경 영향이라고 결론이 나면 환경 영향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두 번째 소주제인 환경 목표 관리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운용 조건입니다. 정상, 비정상, 비상으로 구분하여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환경 측면 파악 및 영향 평가를 했으면 중대한 환경 영향을 미치는 환경 측면에 대해서는 목표를 수립하고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두 번째 소주제인 환경 목표 실행 및 성과 관리와 연결되는데 ISO 14001 표준에서는 6.2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6.2.1항은 환경 목표 수립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가능하면 측정 가능하도록 수립하여 모니터링하고 의사소통하고 최신화하여 관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측정 가능하게 목표를 수립하여 계획하고 모니터링을 실행하면서 점검하고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는 PDCA 사이클로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수평적, 수직적 의사소통이 모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6.2.2항에서는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조치 기획을 다루고 있는데 이는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을 어떻게 누가 언제까지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결과 평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 기획은 자연스럽게 6.1.4항의 조치 계획을 포함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부속서 A.6.1.4 조치 계획에서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계획된 조치, 즉 조치 계획이 환경 목표 수립을 포함할 수 있으며 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환경 목표가 꼭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경영 시스템을 통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통해서도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량률 감소 같은 경우 품질 목표이지만 불량률 감소에 따른 폐기물도 감소하므로 환경 목표도 될 수 있습니다. 환경 성과 지표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ISO 14031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검색 방법대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목표를 수립한 후 그에 따른 실행과 성과 관리 경우 ISO 14001에서는 8절 운용에 따른 두 실행, 9절 성과 평가와 10절 개선에 따른 체크와 액트를 통해 PDCA 사이클을 완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관련한 조직의 모든 활동은 환경 정보 공개를 통해 외부와 의사소통하는 것이 중요한데 세 번째 소주제인 환경 정보 공개 경우 ISO 14001 7.4항 의사소통에서 의사소통할 환경 정보를 정하고 외부와 의사소통할 것을 명백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 경영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면 이미 실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조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소통할 내용과 대상, 소통 방법 등은 조직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다양한 회사 홈페이지의 환경정보 공개 사례입니다. 최근 추세를 보면 환경정보 공개는 단독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지속가능 경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을 지속가능 경영의 하나의 주제로 편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환경보고서로
별도로 발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는 EU에서 발효된 CSRD,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에 따라 공시가 이루어지고 보고서를 발간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non-EU 기업까지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언젠가는 우리 중견, 중소기업도 해당될 수가 있음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듯하여 소개해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정보 공개는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방법론이 지속가능 경영과 연계되는 추세라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환경 경영 시스템 전체를 ESG와 연계하여 설명드렸는데 꼭 알아야 할 내용 위주로 진행하다 보니 설명을 못 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ISO 14001 추진 실무과정, 내부심사원 과정 등 여러 기관에서 별도로 개설되는 과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보면 ESG 대응과 관련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는 GRI 300 주제표준의 8개 항목과 연계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환경 경영 시스템을 살펴보았습니다. ESG의 E와 환경 경영 시스템을 연계시켜 살펴본 이유는 국제적인 범용성입니다. GRI를 포함하여 다양한 ESG 평가 지표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환경 경영이 중요할 텐데요. 환경 경영 시스템은 국제적으로 합의 과정을 거쳐 제정한 국제 표준이며 ESG의 E에서 요구하는 환경 경영을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검증된 도구입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ISO 14001 환경 경영 시스템이 ESG의 평가 지표를 구체적으로 모두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GRI 항목을 포함해 여러 가지 ESG 평가 지표 운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환경 경영의 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GRI 300 주제 표준의 핵심 개념과 연계해 살펴보면 원부자재, 온실가스, 에너지, 용수, 폐기물, 오염물질에 대한 사용량 또는 배출량을 물질 수지를 통해 파악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사용 기준을 수립하여 환경 측면에 의해 사용량, 배출량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 중요성에 따라 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환경 목표 수립과 조치 계획을 통한 운용 관리를 실행하고 환경 정보 공개를 통해 내외부로 의사소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ESG 환경 영역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생태계를 보호하는 등 ESG 환경에 대한 대응 방안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전제가 될 부분은 ISO 14001의 올바른 활용입니다. 환경 측면에서 사용 측면에 대한 이해 없이 배출 측면만 다루고 있다면 ESG의 E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활용을 전제로 ESG의 E, 환경 경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ISO 14001 환경 경영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부탁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